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상시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하고 나왔죠. 얘가 배점이 총 15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하고 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이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상에 나와 있는 비밀번호 입력하고 이제 해당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위쪽에 이제 보안 경고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컨텐츠 사용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자,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 보니까 표 1 하고 이제 기본 작업 1번이다 하고 이렇게 떠 있는데 지금 이곳에 보면 이제 데이터가 되게 많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작업할 거예요. 자, 일단은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화면 확대 좀 할게요. 자, 지금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왔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상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세 가지가 나왔죠. 자, 첫 번째 거부터 하나씩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 2번부터 시작해서 G 33번 영역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의 2번이다. 그럼 여기 제목부터죠.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33번이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 싹 다, 전체 데이터를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이제 이벤트 주차가 있대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벤트 주차하고 여기 있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회원 1주차다, 비회원 1주차다, 뭐 회원 1주차, 비회원 4주차, 회원 1주차, 회원 4주차, 회원 3주차고 이렇게 쭉쭉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세 글자가 1주차 2고 참가 인원이 참가 인원의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그 데이터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를 싹 다 전체를 다 나타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이벤트 주차 여기서 이제 오른쪽 세 글자가 1주차래요. 자, 그러면 회원이 됐든 배원이 됐든 상관없이 끝에 있는 글자가 여기 1주차로 그렇게 끝나는 데이터들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참가 인원이요. 참가 인원 그럼 지금 이곳에 있는데 이곳에 보니까 이제 참가 인원이 여러 명이 쭉쭉 들어있죠. 인원수가 써져 있는데 참가 인원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그 데이터를 표시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참가 인원만 있지 참가 인원의 평균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참가 인원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벤트 숫자에서 1주차 오른쪽에 끝에 있는 거 요 세 글자를 꺼내와야 되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세 글자를 우리가 꺼내오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건을 봤을 때 이벤트 주차라는 곳에 이제 조건이 들어있고 참가 인원에도 우리 조건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는 거죠. 여기 보니까 1주차 2고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AND로 그 두 개의 조건을 다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 조건을 A의 35번부터 36번 그 안에다가 이제 알맞게 입력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 현재 이 데이터가 있는 곳에 표시하는 게 아니라 결과는 A의 38번 그 셀부터 시작해서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벤트 주차 여기에도 우리 조건 들어있고 참가 인원에도 조건이 들어있는데 그때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우리가 AND가 됐든 라이트가 됐든 에버리지가 됐든 이런 함수를 이제 사용할 거죠. 함수를 쓸 거니까 우리가 조건의 제목은 지금 이곳에 있는 이런 제목이랑 동일한 걸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조건 제목을 쓸 때 어떤 걸로 해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의 A의 35번부터 시작해서 36번 요 두 셀에다가 이제 입력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제목 좀 쓰자고요. 제목은 뭐 내가 여기다가 식을 쓸 거니까 식이라고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조건이라고 써도 되는 거고요. 내 마음대로 쓰면 돼요. 왜? 이 제목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뭘로 해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 이제 조건을 쓰면 되겠죠.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쓰고 이제 조건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자, 일단은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AND로 이제 두 개의 조건을 묶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써보자고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이벤트 주차에서 할 거예요. 이벤트 주차에서 오른쪽 세 글자가 1주차냐?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벤트 주차에서 오른쪽에 세 개를 꺼내와야 돼요. 꺼내올 때 우리가 라이트라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RIGHT 하고 라이트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벤트 주차의 첫 번째 칸
첫 번째 셀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에서 이제 몇 글자 꺼내와라. 오른쪽에서 3개 꺼내주세요라고 요렇게 이제 식 써주면 돼요. 이렇게 식 써주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3글자 꺼내올 거예요. 3글자 꺼내왔을 때 그게 뭐랑 똑같냐? 1주차랑 똑같냐? 1주차랑 똑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조건 다 쓴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 쓰면 되겠죠. 두 번째 조건은 참가 인원의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가 인원에서 첫 번째 셀 찍어주고요. 이 첫 번째 셀에 들어있는 게 크거나 같다. 뭐보다?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평균값이 없으니까 우리가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체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에버리지라고 쓰고 전체 평균을 구할 때는 이 전체 범위에서 평균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범위 잡아놓고 이렇게 이제 범위 잡은 상태에서 어떤 셀이랑 비교하든 간에 평균값은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참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셀이랑 비교하든 간에 무조건 이 범위에서 평균을 구해라. 그때 이제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평균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두 번째 조건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and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만큼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 컴마 찍어주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뒤에 3번 셀에서 오른쪽에서 3개 꺼내와라. 그게 이제 1주차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요 F3번 셀부터 시작해서 이제 참가 인원을 이제 비교할 거예요. 비교하는데 그때 F3번 셀에 들어있는 이 참가 인원이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건 다 썼으면 엔터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고급 필터 할 거니까 조건 다 썼으니까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 칸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고급 필터 찾아가면 돼요. 고급 필터 들어갈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메뉴에서 우리 고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고급이라는 거 찍어 주게 되면 지금처럼 결과를 어디다가 표시할래? 물어보죠. 우리는 결과를 현재 위치에다 필터할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다 복사할 거예요. 왜? 마지막 지시사항에서 A의 38번 셀부터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거 이제 찍어줘야죠. 그리고 이제 목록 범위, 이 전체 데이터 들어있는 범위 맞나 안 맞나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 쓴 거, 요 두 칸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되죠. 그리고 복사 위치는 우리 A의 38번 셀부터 시작해서 표시해라 그랬으니까 A의 38번 셀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 설정했으니까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요만큼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고급 필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고급 필터 문제 끝이요. 이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식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자,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얘도 이제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지상이 3가지가 나왔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G33번 그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 설정하래요. 그때 이제 A의 3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데이터, 회원이라는 요 데이터부터죠. 요 데이터부터 G33번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를 다 얘기하는 거죠. 자, 이만큼 데이터에서 참가비가 있는데 그 참가비가 상위 5번째 값보다 크거나 하위 5번째 값보다 작은 그 데이터를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걸로 하고 글꼴색은 이제 표준색 파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적용해라.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해라. 그때 이제 우리가 상위 5번째 값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 상위 5번째 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라지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될 거고 하위 5번째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스몰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 주면 돼요. 그러면 상위 5번째 값보다 크거나 하위 5번째 값보다 작은 그 데이터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때 이 두 개의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우리가 5화로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보자고요. 조건부 서식할 때는 일단은 요만큼 이제 문제에서 지정한 대로 범위 지정 먼저 해주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 들어가면 되겠죠. 조건부 서식은 지금처럼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홈이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 있으니까 이곳에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찍어주고요. 그리고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라고 하게 되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고 문제상에서 이제 우리 규칙 유형을 정해줬죠. 해서 얘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조건을 쓸 수 있게 서식을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규칙 식을 이제 작성해주면 되겠죠. 해서 는이라고 쓰고요. 일단은 오함수부터 열어주면 되겠죠. 해서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예요.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상위 5번째 값보다 큰 거 찾으면 되겠죠. 일단 상위 5번째 값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라지라는 그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라지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참가비에서 참가비가 지금 요 마지막 셀에 있죠. 이 전체 참가비에서 5번째로 큰 값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 첫 번째 참가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참가비까지 싹 다 범위 지정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뭘 찾아라? 상위 5번째 값을 찾아주세요. 그렇게요. 해서 높은 거 5번째로 높은 값 찾아라 라고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때 어떤 데이터랑 이거를 비교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가 5번째로 큰 값을 찾을 때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체 달러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째로 큰 값 찾았어요. 그러면 지금 라지에서 구해놓은 요 5번째로 큰 값 있죠. 얘보다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첫 번째 셀에 들어있는 요 참가비 있죠. 참가비가 크냐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셀이고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값들을 비교하는데 뭐랑 비교해라? 이 라지랑 비교해라. 라지가 이제 상위 5번째 값이잖아요. 상위 5번째 값보다 큽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끝이요. 그럼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하위 5번째 값보다 작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참가비 첫 번째 칸에 들어있는 거랑 이제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작다라는 기호 열어주고 우리가 스몰이라는 요 함수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스몰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참가비 이 전체 범위에서 5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뒤에서 이제 우리가 우와 가로만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5번째로 작은 값 이거보다 작냐 작은 것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때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글꼴 스타일이랑 글자 색을 바꿀 거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셀 찍어 놓은 거 있죠. G3번 셀 찍어 놓은 거 여기서 F4번 땅 2번 눌러서 지금처럼 열 번호에만 이렇게 달러가 붙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다 썼으면 이제 우리가 서식만 이제 지정해주면 되겠죠. 해서 서식이라는 이 버튼 클릭해주고요. 이렇게 클릭하고 나면 이제 셀 서식하고 나타나죠. 그때 문제상에서 굵은 기울린 꼴로 해라 그랬으니까 굵은 기울린 꼴 얘 찍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글꼴의 색은 표준색 파란색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색이라는 거 찍어서 표준색 파란색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굵은 기울린 꼴 찍어주고 색 선택한 다음에 표준색 파란색이라는 거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식 다 지정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했으니까 또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이렇게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다 바뀌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조건부 서식 끝이요. 제가 여기다 이제 조건부 서식 작성할 때 사용했던 그 식이 이렇게요.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했어요. 해서 얘가 이제 첫 번째 셀이고 얘가 이제 5번째로 큰 값이죠.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5번째로 큰 값보다 큰 거를 찾아라. 그리고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5번째로 작은 값보다 작은 거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쓴 거예요. 그때 이 조건이랑 이 조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오화로 다 묶어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조건부 서식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먼저 이동부터 하자고요. 자,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갔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그거 이제 설정하라는 거죠. 일단 글자 크기 좀 확대 좀 시킬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총 4가지가 나왔죠.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거 보니까 A 2번부터 시작해서 G 54번 이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 행,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하려면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 먼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이 탭으로 이동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페이지 설정에 보게 되면 끝에 요거 있죠. 얘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요거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페이지 설정이라는 요 대화 상자가 떠요. 우리가 지금처럼 인쇄 영역을 설정하거나 인쇄 제목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때는 우리가 시트라는 이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되죠. 그래서 시트라는 탭에 가서 여기 맨 위에 보니까 인쇄 영역하고 나왔네요. 인쇄 영역 여기 클릭해 주고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A의 2번부터 시작해서 G54번까지 쭉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인쇄 영역 찍어주고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G의 54번까지 쭉 범위 지정이요. 해서 이만큼 범위 지정해주면 우리 여기까지 일단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제 인쇄 제목 설정하래요. 여기 보니까 인쇄 제목이라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이 행이 반복해서 이제 인쇄되게 할 거니까 반복할 행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 행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클릭해주고 이 행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이 행하고 써져 있는 요 행번호를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첫 번째 지상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용지 방향을 가로로 지정하래요. 그리고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의 정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용지 방향부터 설정하자고요. 용지 방향 설정할 때는 우리가 페이지라는 이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페이지라는 탭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용지 방향하고 이곳에 있죠. 이곳에서 가로로 하라 그랬으니까 가로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의 정가운데에 인쇄되게 페이지 가운데 맞춤 설정하라 그랬죠. 요거는 이제 여백이라는 요 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백이라는 탭에 가게 되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고 얘가 이제 정가운데에 그렇게 인쇄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가로 세로 둘 다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도 가운데에 맞춰주고 세로도 가운데 맞춰주세요. 그렇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지상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웹 페이지 상단의 오른쪽 구역에는 시트 이름이 표시되게 머리글을 설정하시오. 우리가 머리글을 설정할 때는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탭이 따로 있죠. 이곳에서 이제 머리글이라는 이 탭을 이제 선택해 주면 되고 여기서 이제 머리글 편집할 거니까 머리글 편집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머리글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에서 페이지 상단의 오른쪽 구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구역에다가 우리가 시트 이름이 표시되게 그렇게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시트 이름 표시할 때 우리가 얘 클릭해주면 되죠. 그래서 오른쪽 구역 찍어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시트 이름 삽입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탭하고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머리글 설정 끝이요. 그리고 나서 확인. 그 다음 지상 보니까 웹페이지 하단 그랬어요. 하단 그러면 우리 바닥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단에 가운데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와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닥글 편집에 들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 가운데 영역에다 하라 그랬으니까 가운데 영역 찍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가 만약에 1페이지고 전체 페이지 번호가 만약에 3페이지라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하래요. 그러면 현재 페이지 번호 삽입할 때 우리가 얘 눌러주면 되고 전체 페이지 번호 집어넣을 때는 얘 클릭해주면 되죠. 해서 여기서 이제 현재 페이지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중간에 슬래시 찍어야 되니까 똑같이 슬래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 번호 찍어라 하고 얘 클릭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바닥글도 설정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다 했으니까 또 확인이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설정한 거 맞나 안 맞나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 파일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인쇄라고 있죠. 인쇄에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우리 인쇄 미리 보기 있죠. 인쇄 미리 보기 여기서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매 페이지 상단 오른쪽 구역에 지금처럼 시트 이름 표시됐고요. 하단에 페이지 번호가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전체 페이지가 2페이지고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다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된 거죠. 그리고 지금 용지 방향 보니까 지금처럼 가로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로로 돼 있을 때 얘가 이제 정중앙에 그렇게 표시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이제 2페이지 중에 1페이지고 2페이지로 이동 한번 해보자고요.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대요. 근데 우리 데이터 봤을 때 이 제목은 맨 위에 한 번만 있었지만 2페이지에도 표시가 됐어요. 왜? 우리 인쇄 제목 설정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시사항에서 문제 풀었던 거 있죠? 그런 게 정상적으로 설정돼 있나 돼 있나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기본 작업이 다 끝났죠? 기본 작업은 뭐 늘상 나오던 대로 나왔어요. 뭐 특이하게 뭐 어렵게 더 문제를 꼬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평이하게 나왔으니까 이 정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맞출 수 있게 충분히 연습하셔야 돼요. 커말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시간이 충분한 게 아니죠. 충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 작업 같은 경우는 문제를 최대한 빨리빨리 풀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뭐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막힘 없이 쭉쭉쭉 바로바로 쭉쭉 풀고 지나가겠죠. 그렇게 해야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습니다. 해서 이 기본 작업 3문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반드시 숙지하고 지나가세요.